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또한 어린이 암 환자, 청소년과 초기 성년기 암 환자, 치료가 종결된 암 생존자, 말기암 환자,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등에 따라 신체적 고통도 다르고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와 고민의 내용도 달라집니다. 그에 대한 상담자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. 암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약물적 개입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심리사회적 개입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정신종양학이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. 환자분들의 연령과 또 스트레스의 주제가 다양하니까 섬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. 암 치료가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를 넘어서 마음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. 저는 암 환자분들이 그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심리적인 변화가 매우 복잡하다고 들었어요. 제가 그 유방암 호르몬 치료를 받았잖아요. 네. 그 심리적인 변화가 정말 컸어요.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, 우울감, 또 좌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올라와서요. 가까이 있던 아이들, 가족들에게 정말 많이 상처를 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쌤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암 환자분들은 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. 정밀 검사를 하고 확진을 기다리는 동안, 그리고 확정 진단을 받으셨을 때, 그리고 첫 치료가 시작되는 그 당일날, 그리고 또 치료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파국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을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. 임종 연구자인 키블러-로스의 이론으로 그 과정을 보통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부정 단계입니다. 암 진단을 받으시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. 내가 암일 리가 없어. 오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진단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. 메이저 병원에 진료 예약을 다 잡으십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분노 단계입니다.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그 자체에 분노하게 됩니다. 왜 하필 나야?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암이 생긴 거야.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거야.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오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변화와 맞물리면 이런 분노의 감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타협 단계입니다. 이 단계에서는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. 전통적인 치료 이외에도 대체요법을 찾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. 치료를 열심히 할 테니 나를 완치시켜 달라. 나의 삶을 예전으로 회복시켜 달라. 라고 절대자에게 기도하십니다. 네 번째, 우울 단계입니다. 이 시기에는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.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치료의 부작용이 심할 때 환자분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. 유방암 환자분들처럼 호르몬 변화가 큰 경우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이 단계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중요합니다. 다섯 번째, 수용 단계입니다.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. 이 시점에서 환자분들은 평화를 찾고 삶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. 모든 환자분들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경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. 때로는 순서가 왔다 갔다 뒤바뀌기도 하시고 또 어떤 단계들은 생략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런 단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을 하시더라도 미리 좀 더 여유 있게 낙관적으로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심리적 단계를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걸 알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. 암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